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신념을 도덕적 기준을 통해 성찰할 수 있다.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려는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입니다. 키워드로 뽑아본다면 자신의 신념을 도덕적 기준을 통해 성찰, 그리고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려는 실천 의지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또 보고 갑시다. 이 그림에서 무엇이든 목표로 한 것을 해내기로 결심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지,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열심히 등산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깨끗한 환경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해.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해 하면서 또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1번과 2번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네,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옳다고 생각하나요?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굉장히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그걸 실천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실천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정말 내가 도덕적으로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행동을 실천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신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신념이란 스스로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옳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숙제에서 도덕적 인물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써주었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이 옳다고 믿고 바람직하다고 믿는 어떤 가치를 열심히 쫓아서 실현하는 인물을 보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여러분들의 신념, 옳다고 굳게 믿는다라고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념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신념에 일치하려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열심히 뭔가 그런 끌어오르는 에너지를 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예를 여기 봅시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신념을 지닌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겠죠.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열심히 그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사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구 선생은 민족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해방 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 처하자 그는 나의 조국을 건설하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밝혔다. 김구 선생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는 등 통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다. 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단독 정부를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통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신념이었어요. 단독 정부는 그분의 신념에 맞지 않았고 함께 통일된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옳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 통일 정부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처럼 어떤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우리 삶을 어, 우리 삶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념은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고 약한 자는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이 형성이 되겠어요? 마치 히틀러처럼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이유처럼 그렇게 히틀러와 같은 삶이 살 수도 있겠죠. 뭐 꼭 히틀러 같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약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어, 매우 짓밟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념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각의 어떤 삶의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야다 그랬죠? 사회적인 존재예요.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신념은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추구하게 되면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또 이게 다른 사람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신념의 중요성이 나 자신에게서만 한정되는, 내 삶을 위해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타인, 그리고 공동체까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념은 과연 무엇이며 그 신념이 나와 타인과 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도덕 시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신념이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아까 신념이라는 것이 나의 행동과 삶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타인과 사회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죠. 때문에 도덕적인 신념 역시 내가 올바른 도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타인, 그리고 사회 공동체 역시 도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신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덕적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적 신념이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신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려는 그런 것이었는데 도덕적 신념이란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도덕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념에게는 아까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뭐, 직업적으로 어떤 신념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 신념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념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어. 돈을 잘 모을 거야. 라고 하는 경제적 신념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어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또, 종교나
정치적인 면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해 라는 것처럼 어떤 직업상의 신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신념은 아까 말 그대로 내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옳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인데 이런 도덕적 신념은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르다를 넘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고 나의 안위를 더 위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하기도 해요. 중요하기도 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죠.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도덕적 신념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지금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반성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붙잡아 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그 마음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행동 그대로 생각 없이 행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나 그리고 타인,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내 아이 신념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반성해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신념을 지님으로써 도덕적인 삶의 방향을 지켜나가고 꾸준하게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신념은 다 옳은가? 라는 제목의 활동인데, 자, 사례 1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만은 나치스 친위대의 장교로서 유대인을 기차에 태워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하였고, 그 때문에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는 약 600만 명에 달했다. 그는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유대인 학살을 지휘한 것은 맞지만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므로 명령을 충실히 따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 사례 2. 18세기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끌고 와 사고 파는 노예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영국 의회 의원이었던 월버포스는 노예무역이 옳은 일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하였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마침내 1807년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영국은 노예무역이 금지되었다. 자, 이 첫 번째 사례와 사례 두 번째를 보면서 이 아이만과 그리고 월버포스 이들은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만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나 보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므로 명령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신념 중에 확실한 것은 나는 군인이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월버포스는요? 월버포스는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고 따라서 노예무역을 폐지해야 된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고팔고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잘못된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념에 따라서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죠. 결국 통과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들은 각각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념이 어떤 신념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삶과 타인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념이었고 또 어떤 신념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신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신념이었고 또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신념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것을 충실히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신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신념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어떤 명령과 모든 의무와는
별개로 가장 절대적인 신념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이만은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무고한 그런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지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군인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신념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를 놓쳐버린 거죠.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버퍼스는 당시에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노예무역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때문에 사실은 노예무역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월버퍼스의 신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매우 보편적인 가치에 시대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매우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여서 노예무역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에 맞기 때문에 월버퍼스는 그것을 노력했고 결국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시대에 맞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신념은 특히 보편적인 가치, 시대와 흐름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그런 가치에 기반을 두고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사회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도덕적 신념을 형성할 때는 어떤 것이 시대와 어떤 상황에 불변하는 보편적인 가치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신념을 형성하는데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 신념이란 생명, 존중, 자유, 평등, 정의 등과 같이 보편적인 가치와 일치하는 신념을 도덕적 신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신념이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인 신념일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사회나 그 사회의 문화나 이런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에 바탕을 두는 것이 도덕적인 신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 색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해 볼 때 그런 신념을 매우 확신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의지도 갖추고 있으면 도덕적인 신념일까요? 그쵸? 머리카락 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생명, 존중, 자유, 평등, 정의 등과 같은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내가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머리카락 색이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할 거야 라는 그런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도덕적으로 그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신념의 조건은 그 도덕적 신념은 보편적 가치와 일치하는 신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신념은 어떤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타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도덕적인 신념은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념이어야 해요.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도덕적인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슈바이처는 유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던 자신의 행운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프리카에 병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살았다. 슈바이처는 의료봉사를 통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덕적 신념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또 의사까지 됐으니까 사실 굉장히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어떻게 보면 생명 존중,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설정하고 그 신념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죠. 어,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신념이 그르다면 그 사람은 뭐 돈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뭐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없겠죠. 이처럼 도덕적인 신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움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도덕적인 신념을 실천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또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네, 우리 앞서서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도덕적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도덕적인 신념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직접 도덕적인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에서 꾸준하게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려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어떤 탁상공론의 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알긴 하지만 내가 편하고자 하고 나의 이익을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도덕적인 신념,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런 누군가는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보다도 그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수하고 또 그런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욕망이나 이익을 추구하느라 도덕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도덕적 신념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 삶의 습관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점점 더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나의 도덕적 신념은 무엇인가? 이거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과제 꼭 하시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의 도덕적인 신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념이란 무엇이었죠? 신념이란 스스로 옳다고 굳게 믿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신념이 왜 중요하죠? 신념은 나의 어떤 삶의 목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 전체, 공동체의 목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냥 신념이 아닌 도덕적인 신념은 어떤 것이었죠?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생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우리 도덕적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신념의 조건은 뭐가 있었죠? 도덕적 신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보편적 가치의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해요. 생명 존중, 자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도덕적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신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도덕적 판단과 그것을 판단을 토대로 도덕적 실천을 이끄는 것이 도덕적 신념이었죠. 그렇다면 도덕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계속 반복하여 실천해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또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보다도 그런 도덕적 신념을 위한 어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도덕적 신념의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의 도덕적 신념인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렇게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덕적 신념 잘 배우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 꼭 해주시고 다음에 뵐게요.